이거는 클래스가 들어있을 때 F가 A 크로스 B의 스클래스로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AB를 가지고 함수라고 부른다. 첫 번째 조건, 함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이 위에 스몰 A가 A에 속할 때 어떤 B가 다시 B에 연계해서 때 A, B가 F에 속한다는 것. 그 다음에 F는 A, B1이 만약에 F랜드 A, B2가 또한 F에 속한다면 그러면 B1하고 B2하고 같다. 그리고 FAB를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고 이 노테이션으로서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하기를 FAB를 가지고 기호로 통상적으로 이것을 F,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A, B가 F에 속한다는 것을 B equal FA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되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F가 A 크로스 B의 서클래스라는 조건을 하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U 크로스 U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F는 U 크로스 U의 서클래스를 그래프라고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F는 함수는 그래프의 특성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AB가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의 경우에는 실수전체 집합이라 되다 보니까 AB를 생략하고 F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함수를 볼 때는 A를 정의역, B를 공역이라고 그럽니다. 정의역, 공역 그리고 F를 뭐 대응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역, 공역, 대응규칙 세 가지를 동시에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생성자로서 합성과 인버스가 있었어요.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프에서의 합성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떠온다고 보면 되죠. 저는 G하고 H의 그래프, GH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대명할 때 정의되어 있느냐면 X, Y로서 이렇게 GH의 X, G가 H에 속하고 L을 G, Y가 G에 속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면 Y, X로서 X, Y가 G에 속하는 경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데피니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느냐 하면은 F가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되고 G가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되면 G하고 F의 합성은 정역을 A, 공역을 C, 정역, 공역, 병규칙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병규칙은 G 서클 F, A, 콜 G 근로 F에서 되는 것을 요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일 때 F가 일반적으로 항상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F는 항상 인버스를 같이 F 인버스를 항상 역함수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F 인버스라는 것은 그래프의 인버스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F 인버스가 F1과 F2를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F1, F2 F1을 만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인젝티브, 셀렉티브 중에서 F1을 만족하는 것을 셀렉티브라고 하죠. 그다음에 셀렉티브 그 다음에 F2를 만족하는 것을 인젝티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젝티브와 셀렉티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다이젝티브라고 해서 1대1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합성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 했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합성과 뭐 예를 들어서 함수에 대한 합성에 대한 계량법칙 그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G서클 H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그래프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했었죠. 그래프에 대해서 계약에서 성립했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는 그래프의 특성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프에서의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가 된다는 걸 그래프에서 증명을 했다 보니까 함수에 대해서 함수는 그래프의 특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 성질들이 물론 이제
F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에서 이러한 성질들이 다 성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지는 않죠. 서클 F의 인버스는 G하고 F가 뒷다 인버스를 갖는다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앞에 그래프의 인버스의 성질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고, example로서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서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미지하고 인버스 이미지,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지하고 한글통계 이번 학기에 아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글통계에서 실제로 인버스 이미지를 책에는 안 쓸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버스 이미지 하기가 엄청나게 많이 숨을 때가 있습니다. 인버스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C가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F의 바 C라는 것은 X가 C에 존재해서 Y 콜 FX형태로 나타나는 Y들의 모임을 가지고 F바 C라고 하고, 그래서 함수 F 하의 C의 다이렉트 이미지, 다이렉트를 보통 생략하고 그냥 이미지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보죠. 이때는 A의 부분집합을 정역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공역의 부분집합 D가 있다고 하면 F의 뭐라 부릅니까? 이거 기호를 가지고 F의 브레이브라고 합니다. 브레이브라고 하는데, F의 브레이브는 이 기호를 잘 안 써요. 사실은 이 기호를 좀 더 많이 씁니다. F의 더블바 이렇게 해서 F의 브레이브, 우리 책에는 지금 브레이브 기호를 쓰고 있는데 보통은 F의 더블바 기호를 많이 썼는데, A에 속하는 원소 X에 대해서 fx가 D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을 가지고 인버스 이미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한 집합이 한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듣기가 좀 귀찮다 보니까 혼동이 우리가 없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적는다는데, 집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듣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경우는 F의 브레이프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보죠. F가 좀 비교하자면 F가 어떤 무역로라고 생각할까요? 무역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실크로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녹차를 보냈는데 그죠? 유럽으로 가는 사이에 발효가 돼가지고 그죠? 녹차가 홍차 형태로 발효가 돼서 홍차 형태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하고 소금을 보냈는데 유럽에 도착해서 보니까 김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거죠. 다이렉트 이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여기서 보냈는 거 무엇을 보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차를 보냈는데 이 도착에 있는 걸 보면 홍차가 된다면 이 녹차에 대한 이미지가 도착했다는 결과들을 담아놨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버스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왔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홍차가 도착을 했는데 이거 원래 보내는 건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녹차하고 녹차 여기 왔는데 버터가 왔는데 이 버터의 원재료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버터를 사실은 우유를 보냈는데 우유가 오는 과정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효가 되기도 하고 건조가 되면서 버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무엇을 여기 다이렉트 이미지라는 그런 무엇을 보냈는 인버스 이미지는 원래 보냈었던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천 그래서 판던스라면 사실 다이렉트 이미지나 인버스 이미지가 트리비얼하다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왜곡이 하셨다는 게 보내는 거하고 같은 거지. 보낼 때는 김치가 아니라 무하고 배추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보냈더니 도서에서 보니까 섞어서 아니라 따로 보는데 보내는 봉투가 뜯어가지고 김치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렉트 이미지 정리할 때요. 밑에 인버스 이미지 정리한 것처럼 그
fx in b 그리고 바 x in c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줄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뜻인데 방금 이제 김지현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이 x 이것을 f가 c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G인버스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A 이런 원래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거는 C에 보면 G, 코, Y, X, Y는 G 이렇게 적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액션하고 클래스 컨스트럭션에 의하면 이렇게 적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학자들끼리 보면은 서로 혼동이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적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액션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에 의하면 이것도 사실은 Y가 B에 속한다는 말을 B에 적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F가 C를 좀 더 정확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Y가 B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트리비얼한 거라 가지고 굳이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지 지금 X가 C에 Y 코 X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노테이션. 그리고 히어럼으로서 F가 A에서 B라는 함수이고 C하고 D가 둘 다 A의 부분 집합으로서 C하고 D를 같다 하면 F가 C 이퀄 F가 D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D가 둘 다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서 CD가 같다 하면 F의 브레이브 인버스 이미지도 또한 같다는 거 트리비얼해 보이고 실제로 증명도 트리비얼합니다. 실제로 요 위에 거뭐 증명 보면 이것을 P라고 보고 이걸 QR이라고 보면 P이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P면 Q인 것이 막 P와 Q하고 동시라는 걸 이용해주면 이것이 동시라는 걸 별로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 전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P하고 Q가 서로 상호작용을 보다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C가 A의 부분 집합이고 D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C하고 D하고 같다는 F가 C하고 F가 D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게 되고 이건 둘 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은 선생님 공리인데 지금은 옛날에 정의라 가지고 생각하세요. 공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여주면 정리가 끝나게 된다고죠. 그리고 Y가 F가 C라는 건 데피니션에 의해서 정의에서 어떤 X가 C에 존재해서 Y 플러스 X, Y가 F가 D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조건에서 C하고 D하고 같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두 번째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좀 전에 선생님들한테 보내준 메시지로 본 37명이 코로나 우리 학교의 학생들 코로나가 아니라 독감이거든요. 독감 확진자가 37명이라면서 그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좀 전에 선생님 반 학생 한 명이 독감 검사하고 가야 된다면서 연락이 왔고 갑자기 코로나 환자는 이상하게 한 명도 없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면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가 하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감기로 독감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아는 학생? 없어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가 요즘은? 몰라요? 어쨌든 다들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AD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이 F 브리브라는 새로운 함수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함수가 된다는 것은 F1 조건, F2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아서 굳이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 F가 generalized 유형과 intersek션에 대해서
승질들이 다른 건 다 자연스러운데 그죠? 이 부분에서만 이퀄이 승부하지 않고 포함관계밖에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에서는 여건 일반적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교집합 CI에 대한 F과 이미지는 F와 CI에 대한 인터섹션에 항상 포함되고 역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역으로 역방향의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명원 데피니션 이용하면 다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할 표준 분조건이 이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또다시 정의에 의해서 어떤 x가 여기 주죠. 유니온 CI가 좀 복잡해 보이면 뭐 대분자 C로 치환을 해서 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조건만 정하고 또 유니온 CI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J가 I에 존재해서 X가 CJ의 원소에서 들어가는 조건만 다 비슷하게 오른쪽도 똑같이 풀어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문제가 동치가 된다는 것에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마지막 구로 분할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만 앞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뉴스 여름에서 그래서 F5 V로 나왔는데 오죠? 유니온 교집합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컴플리먼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안 나와 있다 오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 나오죠 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인 유니온과 교집합 컴플리먼트 별로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질이 잘 성립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생성자와가 되는데 합집합, 교집합, 열집합 또는 사집합,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쪽에서 다른 예제입니다. 컴플리먼트가 전혀 안 나와있죠. 부분집합과의 관계도 트리비얼해서 붓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 두 개, A의 부분집합 두 개가 있을 때, 부분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 때, 이미지라든가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결과가 트리비얼해서 안 적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열을 작년에 미적분학 2 공부할 때 배웠어요. 수열이라는 것은 순서상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열은 좌표평면상에 수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I가 R일 때 I가 전부 다 R이 되는 실수는 집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 수열이라는 것은 A한 수열의 모임이라는 것은 수열 전체를 담아내는 거.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데요. 이것은 좀 직관적으로 나타내긴 합니다. 직관을 좀 활용하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런 전부 다 실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수식상 A1, A2 이것은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것이 A1, A2 나머지는 전부 다 0이고 그다음에 좌표평면상에 A1, A2, A3는 또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겠어요? A1, A2, A3 나머지는 전부 0인 것.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Y 평면상의 점은 XYC 공간상의 점 중에서 지작과 연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관련되는 개념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계 푸어 프로덕트는 사실 직관적으로 좀 명확해야 해요. A1, A2, A3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A1, A2, A3가 각각 A1은 스몰 A1, A2는 A2, A3는 A3에 속할 때 이러한 점들의 모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1, 2,3에서 A1 합집합 A2 합집합 A3로 가는 함수로서 Fi가 전부 다 A안에 속하는 그 담아내는 거나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고 함수로부터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점은 밑에 장점은 뭐냐면 일단 단순성에서 장점이고 이 유한계 정리해도 유한계 1, 2, 3 유한계가 아닌 경우라도 이렇게 나타내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밑에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프로덕트 개념을 방금 같이 소개를 합니다. AI가 이게 밑에 들어가 있는데 노테이션 좀 정확했습니다. 스몰 i가 large i에 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인베스트 패밀리 오브 클래스일 때 A가 유니언 AI라고 가정을 한다면 프로덕트 오브 AI라는 것은 F 함수로서 FI가 각각의 스몰 i에 대해 가지고 FI가 AI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함수들의 모임을 프로덕트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모든 수열들의 모임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AI가 전부 R이라면 이렇게 되고 그죠? 다른 예로 들어서 AI가 예를 들어서 AI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1인데 그러면 R이 도무지 바보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프로덕트 오브 AI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덕트 오브 X가 크면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AI가 돼야 된다네. 진현은 이해됩니까? 네. 일단은 왼쪽에 볼업 쓴 거 i가 n에 들었을 때요. 그렇다고요? 좀 잠시만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거는 단수 n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프로덕트 요거는 r이 돼야 되고 오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fx가 x보다 크면 함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테이션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프로덕트 오브 AI의 원소를 볼트페이스 레벨로 A, B, C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A가 프로덕트 오브 AI의 원소일 때 이거의 원소는 함수들을 모른다고 그러죠. A, J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호로 A sub J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낸다는 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열을 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데 이거는 함수 F들의 모임으로서 F는 자연수 N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죠? A, N이라는 것을 N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통 수열을 가지고 노테이션은 비슷하게 수열에서의 노테이션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통 이 노테이션 많이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노테이션을 사용하는 수열에서 우리 작년에는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나타냈었죠. 요것도 안 적었는 것 같아요. 수열을 나타내는 가로를 요 프랜세시스가 아니라 중가로를 이용했었죠. 중가로를 이용했었고 그래서 아이스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아이스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아이번지 작품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는 거. 나머지는 다 죽였는 아이번지 작품만 딱 뽑아내는 것을 가지고 아이스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B의 A성을 Q로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 뭔가 A의 B성으로 나타내도 될 건데 왜 B의 A성으로 나타냈을까요? 크기 원소의 개수를 보면은 요 함수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B가 유한집합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함수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A의 원소의 개수 성만큼 오기 때문에 기호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A가 어떤 셋일 때 E의 A성하고 파워셋 오브 A는 원통 레스판던스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배우는 함수 한 가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E는 숫자 제로 1을 응원하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파워셋 오브 A하고 E의 A성 사이에 원통 레스판던스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파워셋 오브 A에서 E의 A성으로 가는 함수로서
FP equal CB. C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B는 앞에서 배웠는 거 기억납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서 E는 0일로 라는 함수로서 Y X equal 제로 1, 2 여러 B에 속하는 거 otherwise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1로 되는 이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 주면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뭐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소들의 안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액션 오버 리플레이스먼트에 의하면 A가 어떤 셋이 될 때 A에서 B로 가는 셀렉티브 메이드 딱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 A,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좀 작게 되는 맞나? 작게 되죠, 작게 되죠.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셋이라는 것은 무한집합은 아니지만 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지는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어떤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좀 작게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B를 셋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액션 오버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불리는 액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싱글턴이라는 말은 원소가 하나에 있는 집합을 싱글턴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원소가 하나에 실제로 셋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위에 공유를 이용하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액션 오버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싱글톤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에 있는 그 싱글톤이라는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싱글톤의 데피니션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싱글턴을 불러요. 싱글턴은 항상 0이라는 클래스하고 1대1 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0에서 A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로를 B로 대응시키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 공리로 의하면 파이가 클래스라는 걸, 파이가 셋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파워셋, 파이가 원소가 이런 것도 또한 셋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셋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어떤 싱글턴이 된다면 B를 가지고 공집합을 숫자 0으로 나타냅니다. 이 정도 나타내면 B를 공집합의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하면 B에서 A로 가는 서젝티브 맵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 오버 리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줄 기출 문제를 프린트해 놨는데 안타깝네요. 잠깐만 기다려 바랍니다.